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같은 주제로 클라우드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예, 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한주입니다. 작년에 software is eating up the world, no big surprise there, right?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DevOps와 NoOps의 세상이 오고 클라우드가 오는데 그럼 IT 운영을 맡은 인프라 엔지니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말 IT 운영이 없어지면 그러면은 그 인프라를 운영하던 사람들도 다 없어지는 것이냐? 이러한 그 주제를 던졌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So, Ops Engineer, 잘 아시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정말 전 세계에 한 4억 명의 유저를 갖고 있고 그들이 항상 그 사진을 올리고 자기들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아파치 카산드라를 굉장히 헤비하게 쓰고 있었는데 그게 그 데이터 용량을 쫓아가지 못해서 락산드라는 새로운 그 DB를 갖고 나왔어요. 카산드라를 개조한. 그게 그 카산드라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픈 소스로 그냥 개방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발을 주도한 사람이 구 디캉이라는 사람인데 거기 그 사람의 그 명함, 그 사람의 직함을 보면은 Infrastructure Engineer라고 나와 있어요. So let's think about that, right? 카산드라를 개조해서 그걸 10배 더 빠르게 만든 사람의 그 개발을 주도한 사람의 직함에는 개발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Infrastructure Engineer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So 이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특히 클라우드 세상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라는 것은 그냥 서버를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그런 시대는 다 갔다는 거를 벌써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거를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는 어떻게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될까? 이 클라우드 세상에서 바로 Ops 엔지니어로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Ops 엔지니어의 진정한 의미, 또 Ops 엔지니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베스핀 자체도 계속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럼 베스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며 또 어떠한 어떻게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who is Ops Engineer? Who is Ops Engineer?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소속된 조직이 스타트업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도 있을 거고 중견기업도 있을 거고 이제 엔터프라이즈도 있으실 텐데 그냥 엔터프라이즈 IT 그러니까 대기업의 1년에 쓰는 그 IT 버전만 놓고 봐도 2,000조가 넘습니다. 매년 집행되는 돈이 2,000조예요. 그 중에 3분의 1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그 다음 3분의 1이 이런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매. 예를 들어서 무슨 오라클에서 뭘 산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뭘 산다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이 인프라에 투자되는 돈이에요. 데이터 센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클라우드. 그런데 이 2,000조 중에서 한 600조가 이제 점점 그 인프라에서 쓰고 있던 돈들이 점점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죠. 근데 AWS가 오늘 아침에 발표한 매출을 보면 AWS 1년 매출이 한 20조? 30조? 그럼 AWS가 한 50% 마켓셰어를 갖고 있다면은 전체 클라우드 시장의 한 50조, 60조? 그쵸? 근데 전체 인프라 시장은 지금 600조잖아요. 그럼 앞으로 갈 길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꼭 모든 사람들이 다 벌써 클라우드로 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제 교육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대세는 확실히 다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2000조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엔터프라이즈들이 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새 회사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보면은 1, 2, 3, 4, 5가 다 뭐 구글이다, 애플이다, 아마존이다, 페이스북이다,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다 뭘 잘하는 회사냐면은 정말 클라우드 IT를 잘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그걸 잘 쓰고 그거를 통해서 엄청나게 뭐를 모아요? 데이터를 모으죠.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갖고 또 응용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끊임없이 만드는 회사들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테슬라, 페이스북, 구글 같은 회사들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기업들이 이러한 기업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잘하는 게 또 뭐냐면은 IT가 그냥 하나의 백오피스, 그냥 서포트 조직이 아니라 바로 IT 조직이 주도권을 갖고 하는 조직이죠. 여러분들 테슬라에 한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만든 그러한 차원이 틀린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테슬라를 주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니컬 엔지니어만이 되면은 그러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나올 수가 없겠죠. 바로 IT, 우리가 아는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위대한 거는 뭐 지금은 약간 좀 흔들리기도 있지만 그렇지만 테슬라가 위대한 것은 그냥 전기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 자동차에서의 사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절대로 IT가 백시트, 뒷좌석에서 누구를 서포트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를 주름 잡는 모든 회사들은 그 안에서의 IT 조직이 갖고 가는 위상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클라우드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베스핀에서 얘기하는 클라우드 IT의 정말 전문가예요. 그럼 클라우드 IT가 도대체 뭐냐? 바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잘 알아야 된다? 물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DevOps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삼위일체가 같이 모여져야만 완벽한 클라우드 IT가 되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2000조 시장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렇죠? 인프라 시장의 3분의 1이고 그 첫 번째 3분의 1이 커스텀 애플리케이션 개발이잖아요. 그것도 한 600조, 700조 되는 시장이거든요, 매년. 그런데 자기네들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냥 옛날에 그 모노리틱하고 레거시 IT 환경에서의 그러한 것들은 이제 지나가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 그다음에 DevOps,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같이 접목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딥 체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클라우드 세상에서의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와 apps 엔지니어도 이 세 가지 요소의 전문가가 돼야겠죠. 바로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베스핀에서는 apps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이 apps 엔지니어가 앞으로는 그 회사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주도권을 갖고 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AWS 서밋에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트랙을 들으시면 엄청나게 많은 피처과 성능들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단 AWS만 있겠습니까? AWS만 클라우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드는 뭐 거기에 뭐 G Suite도 들어갈 수 있고 Salesforce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하나의 raw material, 그냥 손질 안 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옛날에는 우리가 그거를 서버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기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단지 그 재료들이 바뀐 거예요. 그게 람다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키네시스가 될 수도 있고 레드시프트가 될 수도 있고 뭐 EC2가 됐건 아니면 S3 스토리지가 됐건 이제는 그것들을 재료가 바뀐 것뿐입니다. 그러면 재료를 갖고 뭔가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거를 맛있게 먹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 거는 누군가는 계속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조리 도구가 있듯이 운영 툴과 개발 툴이 새롭게 이 클라우드 세상에 맞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툴만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그게 다 되느냐? 아니죠. 철학도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프로세스도 바뀌어야 되고 툴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재료의 속성을 잘 알고 재료가 이 재료를 써서 뭐가 가능한 거를 알기 위해서는 재료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겠지만 그거를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프로세스와 메소드를 갖고 새로운 셰프가 돼서 그거를 맛있는 음식으로 요리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그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거는 레거시 IT 때도 그랬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지금 앞으로 올 클라우드 IT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DevOps도 있고 NoOps도 있고. 그러면 DevOps에 오는 세상, 그 NoOps가 오는 세상, 오퍼레이션이 없어지는 세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Ops 엔지니어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고 단지 그 Ops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Ops 엔지니어 진화라는 것은 우선은 Infrastructure as a Code, 그냥 모든 게 as a code를 쓸 수 있게 그거를 갖다가 회사 환경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빠른 개발과 빠른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당연히 그 DevOps에서 얘기하는 CI/CD 요소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완벽하게 회사 내에서 그 환경을 구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그 DevOps의 그 파이프라인 자동화. 그래서 Product Engineer, 정말로 그 회사를 위해서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나 아니면 밑단위에 있는 클라우드 재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로 Ops 엔지니어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는 컨테이너도 아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VM만 갖고 어떤 virtual 머신만 갖고 인스턴스만 갖고 클라우드를 안다는 세상은 지나갔죠. 지금 serverless 테크놀로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또 API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그럼 API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러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과도기 시간 동안은 이 클라우드 세상이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혹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왜? 레거시 IT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데이터 센터를 그냥 하루아침에 다 그냥 셧다운하고 바로 클라우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은 레거시 IT도 잘 알아야 되고 클라우드 IT도 잘 아셔야 돼요. 이러한 다양한 환경을 갖다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의 인테그레이션도 여러분들이 잘 그 인테그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밑단위에 있는 여러 환경에서도 혁신적이고 더 빠른 개발을 하기 위한 그 도구와 환경과 그 다음에 철학과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정의해 주시고 그거를 끊임없이 또 혁신을 해 나가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Ops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배우고 또 그거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 동료들이 또 내 회사가 또 내 고객들이 더 많은 베네핏을 더 빨리 갖고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Ops 엔지니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도 많지만 또 앞으로 오는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지금 아무리 지금 AWS 행사에 이렇게 15,000명이라는 사람이 오셨어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IT 스pen딩을 보면 이제 교육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레거시 애플리케이션들이 레거시 IT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클라우드 위에서 앞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클라우드를 잘 알고 있고 또 레거시 환경을 잘 알고 있는 바로 클라우드 Ops 엔지니어들이에요. 자동화라는 것은 어떤 툴이 아닙니다. 자동화라는 것은 철학이고 프로세스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게 바로 Ops 엔지니어들의 역할이고요. 예전에
그 방식은 수작업 그냥 굉장히 그 근면적이고 부지런한 한국 사람의 특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가 좀 더디게 벌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는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이 자동화 없이는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서버가 몇백 대 있던 세상하고 VM만 몇천 개, 몇만 대, 그 다음에 서버리스 서비스를 갖다가 한 몇십 개를, 그 다음에 몇백 개를, 몇천 개를 사용하는 세상이 오는 순간 이거를 자동화 없는 관리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보안적 이슈, reliability,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베스핀에서도 이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계속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야 될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apps.now라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저희도 직접 개발해서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클라우드 MSP, 또 다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컴퍼니,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핀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많은 그 엔지니어분들이 클라우드 엔지니어로서, 클라우드 apps 엔지니어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스핀 글로벌은 클라우드 apps 컴퍼니입니다. 저희는 앞 단위의 클라우드 컨설팅, 그러니까 고객이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전략을 세우고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아키텍팅을 하고 여러 가지 앞 단위의 프로덕트 로드맵을 갖다가 만들어 드리는 거를 컨설팅 조직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로드가 클라우드로 넘어가거나 새롭게 개발돼서 거기서 돌아가는 순간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제공해주는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또 클라우드 MSP. 그리고 이런 것을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동화된 툴을 갖고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또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조합해서 만든 솔루션들을 만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메소달러지와 새로운 조직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툴들을 직접 개발도 하고 또 남들이 개발한 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저희가 클라우드 apps 엔지니어링 회사로 계속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회사 직원 400명 중에서 150명이 apps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이 apps 엔지니어들은 비즈니스 중심에 서서 항상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IT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서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철학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번 수동으로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는. 그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2번 수동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똑같은 작업을 수동으로 3번 하는 순간 그거는 죄다. 죄를 짓고 살지 말자. 그래서 이러한 끊임없는 자동화 드라이브를 통해서 저희들은 저희들만의 DevOps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DevOps 그러면 굉장히 이걸 거창한 컨셉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DevOps를 갖고 와야지.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DevOps 팀도 있습니다. 근데 DevOps 그러면은 사람들이 CI/CD 여러 가지 스피네이커를 써가지고 뭘 하신다, 파스를 도입해서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고 거대한 거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참 더 더디게 가겠죠. 뭔가를 한꺼번에 바꾸려면.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apps에서 운영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자동화를 하는 순간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바로 DevOps가 되는 거예요. DevOps는 그냥 툴이 아니고 철학과 메소달러지와 툴이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되는 거는 끊임없는 자동화, 그리고 그런 자동화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그게 바로 다 모이면은 그게 DevOps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메소달러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할 거며 어느 툴을 쓸 것이며 어디에다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DevOps 파이프라인을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당연히 이런 많은 부분들은 다 클라우드에서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툴들을 또 이러한 또 서버레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카그니토가 됐건 키네시스가 됐건 뭐 다이너모 DB 등등등. 근데 이것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툴들도 바뀌어야겠죠. 이제 그래서 베스핀이 직접 만든 Ops Now, Alert Now, 그다음에 베스핀 Watcher. Ops Now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입니다. 벌써 190개 고객이 있고 저희 80명의 개발자가 끊임없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매주 10개 이상의 기능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통합 대시보드, 모니터링, 애셋 매니지먼트, 특히 빌링. 이 Ops Now를 쓰시게 되면 그 클라우드에서 쓰시는 비용을 적어도 30%, 많게는 70%까지 세이빙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세이빙스가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레거시 IT에서 클라우드 넘어오면 세이빙스가 일어난다. 근데 많은 고객분들이 벌써 클라우드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클라우드를 그런 비용을 최적화해서 쓰시고 계시냐라고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하면은 한 90% 이상은 제대로 안 쓰시고 계세요. 그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수작업으로 잘 하게 되면 이건 뭐 죽었다 깨나도 그거를 세이빙스를 어치브하실 수 없고요. 그래서 Ops Now를 씀에 있어 적어도 30%, 많게는 70% 지금 기존에 있는 클라우드에 쓰시는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뿐만이 아니라 Ops Now에는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IT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ert Now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에서 엄청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또 많은 alert이나 인시던트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처리하는 시대는 같습니다. 이거를 자동으로 자동으로 관리를 하고 자동으로 에스컬레이션을 하고 심지어는 어떠한 alert 같은 거는 바로 챗봇이나 아니면 ML과 AI에 연결시켜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도 저희가 Alert Now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Right? You guys want to get up at 4 in the morning? Right? Who wants that?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Ops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베스핀 Watcher 예전에 VM이나 물리적인 서버였을 때는 에이전트를 심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니터링을 했고, 근데 서버레스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죠? 물론 클라우드 와치가 제공해주는 데이터 그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이거를 또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는 베스핀 와처를 만들어서 서버레스 모니터링을 저희들도 직접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툴을 시장에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불과 3년 전에는 호스트웨이라는 레거시 IT에 전문화된 IDC 그 호스팅 회사의 사업부로 시작했습니다. 5명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3년 전 그 사진이거든요. 5명이 사업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반이 지났어요. 저희가 2015년 12월 달에 사업부에서 단독 법인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지금 400명의 직원이 있고 그 중에 267명이 AWS 서티피케이션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 AWS 서티피케이션 중에 119개는 프로 서티피케이트, 프로페셔널 레벨 AWS 서티피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24개가 24개의 DevOps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팀 멤버들을 저희가 모을 수 있었던 거는 정확한 철학과 새로운 메소드와 새로운 툴들을 다 같이 융합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 갖고 충분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고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잘 들여다보면 아마 2019년 이맘때쯤에서는 이 직원 수가 적어도 한 1000명은 더 불어나 있어야 우리가 지금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 클라우드 IT로 가는 그 딥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한국의 시장이 항상 이래요. 아무도 안 가다가 한번 가기 시작하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바로 다들 넘어가는 게 바로 한국 IT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많은 그 사람들을 지금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그 주 목적도 우리 회사 소개를 통해서 또 굉장히 능력 있고 또 앞으로 클라우드 세상을 이끌어갈 엔지니어들과 또 그 엔지니어들과 다시 그 같이 의기투합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같이 키워갈 영업,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많은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최초로 AWS MSP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최초로 그 마이그레이션 인증을 받았고, 당연히 어느 그 AWS 파트너사보다 많은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거의 20개의 그 프로페셔널 서티피케이션이 있는데 저희하고 가장 한국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회사가 한 20개, 3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벌써 포브스에서 주하게 봐야 되는 유니콘으로 주목이 됐고, 또 굉장히 또 저희한테는 고무적인 게 2년 연속으로 가트너가 지정하는 그 Public Cloud MSP Magic Quadrant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꼭 베스핀에 조인을 안 하시더라도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 세상에서 IT 엔지니어, Ops 엔지니어, Infrastructure 엔지니어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클라우드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레거시 IT 조직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뭐를 걱정하시냐면 클라우드를 도입함에 있어서 내 잡과 내 직장이 없어지지 않을까, 내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를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그 반대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년 뒤에 내가 서버를 잘 다룰 줄 알고 네트워크를 잘 다룰 줄 알고 스토리지를 잘 다룰 줄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잡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클라우드를 지금이라도 빨리 배워서 5년 뒤에 이 클라우드 IT 세상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세상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서, 새로운 앱스 엔지니어로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냥 기존에 있는 레거시 IT만 줄기차게 했다가는 5년 뒤에는 제가 확실히 개런티 해드리지만 아마 그 레거시 IT에 있는 레거시 IT가 요구하는 사람 숫자는 굉장히 줄어 있을 겁니다. 그럼 클라우드를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Number one, 지금 계시는 회사가 클라우드를 많이 쓰셔야겠죠.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보고 아무리 내가 책을 많이 읽어도 직접 쓰지 않고서는 내가 클라우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경험을 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돌아가셔서 그 회사, 계신 회사의 모든 IT를 빨리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회사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만약에 그 회사가 위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이해 못 하셔서 클라우드로 안 가신다 그러면은 그냥 사표 쓰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베스핀으로 오세요. 나 정말로. Seriously. Because in 5 years, if you don't know cloud, 정말 클라우드 모르시면 5년 안에 you'll lose your job. Okay? There isn't gonna be a job. 왜냐하면은 그 회사가 망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정말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안 하고 혁신을 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고 그냥 뭔가 막으려고 그러고 수상하려고 하는 회사는 5년 안에 어차피 없어질 회사니까 미래도 없고,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무슨 변론을 스큐리티가 어떻고 보안이 어떻고 아직 검증되지가 않고 등등등 다 뭐겠어요. 다 excuse, right? 변명일 뿐입니다. 혁신이 두려워서, 체인지가 두려워서. This is real. This is happening. This is happening now.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어요. So, we're hiring. We need like 1,000 people. 정말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컨빅션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으면 회사에 가셔서 강력하게 AWS로 가자, 클라우드로 가자를 주장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정 안 먹히신다면
베스핀으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